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시청자들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우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누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주무시다가 사연에 등장하는 귀신을 만나실 수도. 첫 번째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까지 살면서 겪은 끔찍한 3가지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기에 겪었던 기이한 경험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때는 2001년 10월 슬슬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형 학원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라 집에 도착해서 목욕하고 침대에 누우면 새벽 1시. 지금 생각하면 한창 애들하고 놀고 추억을 쌓아야 할 중딩에게 너무 가혹한 생활 패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왠지 그날은 약간의 몸살 기운도 있었고 너무나도 피곤한 탓에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아주 미약한 소리만 나도 잠에서 깨버리는 성향이라 평소에 잘 때 부모님 코 고는 소리가 온 방 안에 울리는 걸 참을 수 없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항상 방문을 닫고 잠을 잡니다. 한참 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희미하게 빠른 박자로 뭔가 두들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들기는 소리가 점점 커져서 견딜 수가 없었고 눈을 뜨려고 했는데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 마냥 눈이 잘 떠지지 않았습니다. 눈곱이 껴서 잘 안 떠지나 하는 생각이 들어 손을 움직이려 했는데 몸 전체가 돌처럼 굳어버린 것 마냥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눈을 뜰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흑 공간인 상태에서 그저 무언가가 계속 두들기만 하는 소리만 뇌 속에 퍼져 울려갔습니다. 순간 내가 가위에 눌렸다는 걸 직감했고 평소처럼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몸을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손, 발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든 귓가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눈을 뜨려고 집중했습니다. 약 1분 정도 지나니 눈이 서서히 떠지기 시작했고 실눈 뜰 정도로 열렸을 때 기이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치 내 방 천장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형상으로 일그러져 있고 그 빨려 들어가는 가운데 형체가 명확하지 않은 얼굴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돼서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흐릿하게 보여서 누구의 얼굴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푸른 군청색 피부색에 빨려 들어간 새까만 눈덩이 그리고 삐에로처럼 웃음기 있는 찢어진 입 그 이미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약 3초. 전 다시 눈을 감고 두들기는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크리스찬 집안이지만 어릴 때 이후로는 교회를 안 갔었고 명절 모임 때나 찬송가 부를 정도로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입이 움직이지 않아서 속으로 그냥 저만의 방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몸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을 외치는 타이밍에 동시에 무언가를 두들기는 소리가 뚝 끊기면서 음산한 남성의 목소리가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두 눈이 떠졌고 아까 봤던 그 이상한 얼굴이 코앞에서 180도 거꾸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라는 뜻이라고? 아, 오맨이 악마야? 나 이건 진짜 개소름 돋는다. 온몸이 굳어있어 소리를 칠 수도 주먹을 내지를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순간이었고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본 게 3초. 시야의 양쪽에서 시퍼런 두 팔이 나오면서 미친 듯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치는 손 사이에서 보이는 희노애락 없는 무미건조한 그 얼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수 소리를 듣자마자 거짓말처럼 몸이 풀렸고 저는 상체를 일으켜서 이불을 걷어차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순간 기억났던 건 내가 일어나서 방문을 나가는 그 1, 2초 사이까지 박수 소리는 계속 들렸고 방문을 나가서 거실로 갔을 때는 박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던 거. 근데 이게 지금 가위에서 깨고 방을 빠져 나왔는데도 이 소리가 계속 났던 건가요? 그럼 실제로 있었다는 거야, 귀신이?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다리가 풀려버렸고 어떻게든 움직여서 그 정체불명의 얼굴을 확인하러 방을 다시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거를 확인하러 들어가? 그저 내팽겨져 있는 이불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방 전등을 켜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30분.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한지라 그대로 해가 뜰 때까지 침대 위에 눕지 않고 앉아서 기다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기다리면서 생각했던 건 난 분명 방 문을 닫고 잤는데 내가 뛰쳐나갈 땐 왜 문이 열린 상태였을까? 이게 제일 소름 돋는데? 현재도 그렇지만 부모님은 노크하고 들어오는 거 외엔 절대로 내 방문을 함부로 열어보시질 않는데 거의 30년 돼가는 우리 집 아파트 1층에 아직도 살고 있지만 밤에 우는 고양이 소리, 새벽에 술 먹고 고성방가 부르는 아재 소리, 일찍 출근하는 사람의 발소리 등 모든 소리들이 저의 잠을 방해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에서든 잠에서 깨고 난 후 시계를 확인하면 새벽 3시 30분이라는 것? 이게 진짜 실제 사연이라고? 내가 이게 너무 소름 끼치는 부분이 내가 잠을 자다가 아무것도 방해를 받지 않았는데 잠이 깨는 경우가 있잖아요. 새벽 3시 30분에 깨는 게 그 본인의 리듬일 수 있어요. 3시 30분마다 깨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소리든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깨는 경우인데 자고 일어났는데 항상 3시 30분인 거야. 이때가 귀신이 가장 많은 시간인가요? 아무튼 첫 번째 사연자 이야기는 끝났고요. 두 번째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걸 괴담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이건 내가 실제로 겪었던 사실이고 게다가 뉴스에서도 한번 떠들고 했었던 얘기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당시의 어린 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으니 일단 서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 집은 아버지께서 세탁소를 운영했었어. 지금은 30년째 하던 세탁소를 작년에 폐업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사시고 계시지. 우리 동네에는 용마산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뒷산이 하나 있었어. 그쪽 주변으로 보면 크고 작은 골목들이 많이 있었고 나도 그 골목에서 계속 지내왔기에 이웃들과도 같이 밥도 먹고 국수도 한 번씩 같이 삶아서 먹기도 하는 그런 이웃들이 많았었지. 세탁소를 운영할 때 가게 앞쪽에 자판기를 하나 설치를 해뒀었는데 주변 택시기사 아저씨들도 자주 오셔서 커피나 음료수를 자주 뽑아 드시고 하셨었지. 이번 얘기를 해주자면 택시기사 아저씨네 이야기라고 하면 될 것 같아. 특히 그 택시기사 아저씨네는 틈만 나면 싸우는 소리가 잦았고 그쪽의 아주머니가 항상 이웃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 그리고 그 집에는 간호사 누나가 같이 살았었는데 이렇게 택시기사 아저씨, 아주머니, 간호사 누나 이렇게 3명이 살았었지. 그리고 이 간호사 누나는 이제 막 동네에 있는 오래된 유명 의원에 취업을 한 상태였어. 근데 그 누나 팔에 멍들이 좀 많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간호사는 멍이 좀 많이 드는 일이구나 생각을 했었어. 하긴 나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니 직업적으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어디 부딪히거나 이런 게 좀 많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많이 부딪혔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면서 주사만 놓아주던 게 생각이 나. 이 멍에서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그 집은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했었어. 지금이야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가해자를 처벌을 할 수 있으면 처벌을 하는 시스템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잘 없었던 것 같아. 지금으로 약 21년 전이니까 아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렇다고 해도 주변 이웃들이 이러다 사람 하나 잡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했지. 1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웃이 저렇게 막 멍투성이로 돼 있으면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이거는 또 20년 전의 이야기니까. 특히 그 택시기사 아저씨는 술을 입에 달고 다니셨던 거로 기억을 해. 그래서 동네 우리 같은 꼬마들도 그 아저씨는 이상하게 피해 다녔던 것 같아. 특히 땡땡 맨션 그곳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셨어. 우리 아버지도 오시는 기사님들에게 싹싹했지만 그 아저씨한테는 아니었어. 물론 택시기사를 하실 땐 괜찮았지만 술에 취해서 계실 땐 난폭하게 구셨거든. 그래서 그런지 그 집의 아주머니나 그 간호사 누나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잦았었어.
사실 그 누나는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였던 거지.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때릴 수가 있죠. 근데 한날은 이상하리만큼 동네가 조용한 거야. 불길한데. 땡땡 맨션에서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조용하더래. 동네 아줌마들도 다 요즘 조용해서 신기하다고 하실 정도로 갑자기 조용해졌어. 어느 날부턴가 그 누나의 팔에도 멍자국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잘 다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안 부딪히나 보다 생각하고 그날에도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었고 그렇게 감기약을 먹고 끙끙대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한날 동네 아줌마들이 요즘 조용하고 잘 안 나오는 것 같지 않아? 그냥 단순히 요즘은 술을 안 드시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시던 분들이 많았지. 택시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차가 되어 있었고 뭔가 이상한데요? 뭔가 낌새가 이상한데? 근데 며칠 뒤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 머리가 없는 귀신이 돌아다닌다. 얘들아, 너희 밤에 돌아다닐 때도 봤었냐? 등등 온갖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지.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 동네 우리 같은 초등학생들이 많아서 골목에서 공놀이도 하고 그렇게 놀다가 코에 맞아서 코피를 흘리는 아이들이 좀 있어서 골목길에 코피로 물드는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빨간 자국이 일정하게 이어져 있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거 사연자분 코피로 골목길에 물들어 있었던 거 아닐 것 같은데? 아무리 코피가 나도 보통 그냥 본인의 그 얼굴에 좀 묻거나 아니면 옷에 좀 묻거나 이런 수준이지 무슨 코피가 막 길에 막 이어져 있을 정도로 피가 있는 거는 그냥 어렸을 때라 잘 몰라서 코피라고 생각한 거일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동네에 용마산이라는 뒷산이 있다고 했잖아. 그쪽으로 동네 할머니들이 자주 나물이나 쑥 같은 게 많이 나서 그 당시에 자주 캐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어. 근데 어느 날은 그 할머니가 덜덜 떨면서 오시더래.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그 용마산에 지금 경찰들이 다 있다. 큰일이 났는가 봐. 큰일 났다. 우리 동네에 경찰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시작했어. 골목을 나와서 있는 아파트며 주변 골목들에 그리고 우리 동네 뒷산인 용마산에 경찰이 있었고 그땐 모든 동네 아이들이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비극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경찰들이 그 간호사 누나랑 아주머니에게 수갑을 채우고 가는 거야. 모두가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어. 왜냐면 그 당시에 토막이라는 사건 자체가 우리 동네에 일어난 것도 놀라웠던 동네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용마산이라는 동네 뒷산에서 그 시인이 동네 할머니가 나물 캐다가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몰랐고 근데 이거는 할머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캐다가 땅속에서 사람 그걸 봤으면은 난 제정신으로 난 못 있었을 것 같아. 심지어 머리가 없었다는 거. 그 아까 전에 그 머리 없는 귀신 얘기 뭐야? 개소름 돋아.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비극이야. 어느 날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막 술에 취해서 또 폭력을 휘두르고 하셨대. 그걸 피해보고자 누나랑 아주머니가 밀었는데 그 자리에서 머리를 부딪혀서 돌아가셨다고. 이 사건은 가정폭력이 낳은 씨앗이자 변화의 씨앗이 된 것 같아. 토막살인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아주머니와 누나는 가정폭력의 이유로 감형은 되었다고 들었어. 하지만 그 이후로 10년, 20년이 지난 지금 땡땡 맨션은 없어졌지만 그 사건의 비극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분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는 몰라. 근데 그 머리 없는 귀신이 있다고 했었잖아. 그 누나랑 아주머니가 체포되고 나선 없어졌어. 너무 소름 끼친다. 잠시만요. 채팅창에 이거 진짜네. 네이버에 치니까 나옴이라고 채팅을 주셨는데 네 맞아요. 이거 실제로 기사도 난 사건이고 뉴스에도 나온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웃들 모두가 괴물을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누군가가 신고 한번 해줬더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 아니었을까? 지금도 어딘가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혹시나 발견을 하게 된다면 도와주면 좋겠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야. 어릴 때 학교 다니던 친구들 반에 33명 중 한 20명 정도는 너네 머리 없는 귀신 봤냐? 물어봤다고? 근데 내가 파란 머리 귀신 기억나? 유치원 아이들이 파란 얼굴의 아저씨를 아무도 저 아저씨의 생김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린 아이들 그 유치원생들이 다 똑같은 아저씨를 그렸던 거. 그 사연과 지금 이 사연이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일단 두 번째 사연이었고요. 세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뽀고미님과 같은 중앙대학교에서 공과대학 소속이었으며 안녕하세요, 후배님. 1학년을 마치고 올해 4월에 군복무를 해결하기 위해 육군으로 입대하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은 제 자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 한 자대에서 복무 중에 있습니다. 이곳이 산속에 있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부대로 오기까지 무수히 긴 오르막길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상당히 오싹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때는 정말 얼마 안 된 2주 전 8월 2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당장 며칠 전이네요? 그날은 제가 첫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는 날이었죠. 아쉬운 마음으로만 가득 찬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복귀 중이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터미널에 내려서 대기하면 20시 30분에 부대 버스가 와서 태워가는 식으로 복귀 과정을 거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20시가 넘어 터미널에 도착했죠. 근데 터미널이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원래라면 21시까지는 영업해야 하는 커피숍과 군 장점들이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불이 켜진 채로 그 앞에서 대기하다가 버스를 타야 한다는 선임들의 말과는 정반대로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그날의 복귀자는 저희 부대 통틀어서 저 한 명뿐이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20분은 더 기다려야 하는 시점에서 4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편의점이라도 갔다 올까? 라는 고민이 든 것도 잠시 그냥 그 꺼림칙함을 견디고 20분을 앉아서 쉬면서 대기하는 것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느덧 20시 10분이 되었을 쯤 제가 서 있는 쪽 반대편의 남자 화장실에서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넘어지는 쿵 소리가 크게 번졌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넘어진 줄 알고 곧장 바로 뛰어갔습니다. 마침 화장실이 급하기도 했고요. 그 비극이 시작되기 전까진 아무것도 몰랐죠. 화장실을 들어가니 중얼중얼 거리는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꺼내줘요 이제 제발. 이 세 단어가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처음엔 좀 식은땀이 나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변기칸 쪽을 가니 한 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정말 아무 일도 없듯이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칸을 확인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화장실 불이 다시 꺼지고 정말 아무도 지나치지 않은 화장실인데 화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뭐야? 무서워. 이거 공포영화 같아. 아니 내가 근데 무슨 소리야? 깜짝! 이 뿡뿡이가 뒤에서 기침했어. 깜짝아. 계속 읽을게요. 놀래라.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너무 겁에 질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머리까지 어지러워졌죠. 두통이 너무 세게 와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던 찰나에 정말 머리는 100발에 정말 100세 가까이 되어 보이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여기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 빨리 나가! 라며 크게 소리치셨고 다행히 저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려던 그 잠깐의 시간에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고 찝찝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복귀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8월 29일 선임들과 함께 외출이 있어 터미널 쪽을 가다가 그때 그 썰을 풀어드렸는데 선임들의 표정이 조금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화장실은 이사용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다고 하며 전에 그 화장실에서 실종당한 아이도 있었고 화장실 근처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종종 원한을 가지고 영혼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저에게 말해주셨죠. 화장실 앞쪽에 나 근데 너무 무서워서 못 읽겠는데? 화장실 앞쪽에 빨간 글씨로 사용 불가라고 써있는 것을 목격한 저는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화장실 내부는 제가 그때 들어갔던 화장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말이 돼? 그리고 당연히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기는 들어올 리 없었죠. 당연하지. 저는 그날 무슨 경험을 한 걸까요? 그렇게 말했던 아이는 선임들이 이야기한 그 실종된 아이일까요? 잠깐만, 그 애가 뭐라고 했었더라? 꺼내줘요 이제 제발? 나는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 이 사연자분의 조상님이지 않을까? 조상님이 와서 도와주신 거 아닐까? 약간 잘못될 뻔한 거 빨리 나가! 막 이렇게 한 거 아닐까? 너무 소름 돋는데?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비교적 좀 짧은데요. 제 지인이 보내준 사연이에요. 일단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제가 저희 할머니를 병간호할 때의 일입니다. 자주 이독하셨어서 할아버지랑 저랑 12시간씩 돌아가면서 병간호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날은 병간호하다가 집에 와서 쉬고 있었어요. 병간호를 매일 하다 보니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순간 잠이 왔었어요. 그렇게 잠에 들어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어떤 큰 새가 자꾸 저한테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누구야?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누구지? 하는데 뭔가 직감적으로 저희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야?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 핸드폰 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서 전화를 막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딸, 너가 병간호하고 집에 있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중환자실에 실려가셨거든?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어. 그런데 다행히도 방금 막 깨어나셨대. 근데 눈 뜨시자마자 너를 쳤더라? 너가 있다가 사라졌대.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 그 말을 듣고 전 직감적으로 제가 저희 할머니를 깨워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머니와 같은 꿈을 그 순간에 꿀 수가 있는 거죠? 라고 이제 사연을 적어서 저한테 줬는데 할머니를 살린 거인 것 같아. 새가 보통 꿈에서 소식을 전하는 존재예요? 근데 소름 돋는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시청자 괴담 사연 오늘 컨텐츠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치즈찌개 뽀구미 짱짱이라고 검색해서 많이들 들어와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고요. 안녕! 잘 자! 잘 때 조심해. 오늘 들은 귀신들이 널 찾아갈 수도 있어.